장애인 문화복지신문 415호 제16면 기사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장애 학생 맞춤 교육 환경 지원 강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월 18일 목 서울청사에서 제7차 함께 차담회를 개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 주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함께 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과 연계한 함께 차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차담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장애 학생의 교육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특수교사를 격려하고 장애 학생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장애 학생들이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고려한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하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국립장애인 도서관, 전자책 접근성 검증 국가표준, KS,을 제정. 국립장애인 도서관, 관장 원종필, 은장애인, 고령자 등이 전자책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 접근성 검증 국가표준, KS,을 제정하고 1월 22일 월 공표하였다. 사람들에게 친숙한 웹 접근성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웹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공표된 국가표준은 장애인이 전자책에 접근하고 독서를 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도서관은 2016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단체 표준 제정, 2022년 독서장애인을 위한 전자책 접근성 제1부 저작 지침 KSX 6201-1 제정, 그리고 올해 전자책 접근성 검증 국가표준 제정까지 전자책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표준은 전자책의 종류, 예, 소설책, 교양서, 전문도서와 편집의 복잡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본사항 75개, 하위사항 40개 등 총 115개의 수준별 기준을 정의하고 있다. 도서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표준을 바탕으로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심사하고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와 같이 향후 전자책에 대해서도 접근성을 진단하고 인증해 나가는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전국의 공공기관 찾아가 설명한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장애인이 직접 만든 생산품의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의 17개 시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이 1월 23일부터 실시된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790개소, 2023년 12월 기준 가 운영 중으로 장애인 1만 7천여 명이 근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난 2023년에는 총 732개 기관 2,767명의 담당자가 교육에 참여한 바 있다. 교육은 1월 23일 화, 세종과 전남을 시작으로 하고 2월 14일 수, 부산을 끝으로 진행된다. 공공기관이 밀집한 서울은 1월 24일 수, 과 1월 31일 수, 이틀에 나누어 교육을 진행하며 구매 담당자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직접 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품의 전시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 보장을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국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라며 공공기관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공익적 책임감을 느끼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안내와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위한 장애인 일자리 신규 직무 개발 수행기관 모집. 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디업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장애인 일자리를 더욱 다양화한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18세 이상의 미디업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여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000명이 늘어난 31,54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일자리 사업 유형으로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가 있다. 이번 신규 개발 직무는 복지 일자리에 적용되며 복지 일자리는 환경도우미, 사무보조, D&D 케어 등 45종의 직무 유형 중에서 적합한 직무 유형을 선택하여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근무하는 사업이다. 신규 직무 유형 개발은 보다 다양한 장애인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 일자리의 직무 유형 24년 총 45종을 확대하여 장애인 복지관 등 일자리 수행기관에 보급하기 위한 것이다. 2023년에는 정신장애 특화 동료 지원 활동, 농아인 케어, 발달장애인 물리치료 보조 등 3종의 직무 유형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 기관은 장애인 일자리 운영 경험이 풍부한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장애인 복지단체 등이며 장애인 노인 등 디지털 약자가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인정보 단말기, 키오스크, 이용을 돕는 무인정보 단말기, 키오스크, 안내 직무 또는 신청기관 자체적으로 기획한 직무 유형을 제안하고 그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수행기관은 총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참여장애인과 훈련지원인 인건비, 운영비 등 기관당 2,700만 원을 지원한다. 5개월, 3에서 7월 동안 참여자 및 훈련지원인 모집교육, 참여자에 대한 직무훈련 등 제한한 신규 직무를 시범 운영하며 운영 내용을 평가하여 직무 적합성이 확인되면 2025 번지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부터 적용한다. 수행기관 모집은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이며 자세한 안내 및 제출 서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www.gadi.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보다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수를 지속 확대하고 다양한 특성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무 다양화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달 재활 및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 첫 평가,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향상 지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과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조상미 은 2024년 발달 재활 및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사회서비스 품질 평가를 실시한다. 사회서비스 품질 평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해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 바우처로 제공되는 5개 서비스에 대해 3년 주기로 번갈아 실시한다. 평가는 5개 영역으로 실시되며 서비스 제공 과정 전반과 제공기관 운영 및 제공인력 관리 현황 등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이번 평가는 발달 재활 및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에 대해 실시하는 첫 품질 평가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2,391개 기관에 대해 실시된다. 평가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와 현장평가단의 방문을 통한 현장평가, 그리고 전문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서비스 만족도 조사로 진행된다. 자체평가는 모든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현장평가 및 만족도 조사의 경우 일정 조건 이상의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 실시한다. 현장평가 대상 기관의 경우 2월 중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올해 12월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활용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되며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제공기관의 참여 의사를 바탕으로 개별 컨설팅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2025 물결표 사인 2027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의 양을 확충하고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세 대 분야의 9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실 있는 품질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올해의 평가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평가 방식 및 지표 등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품질평가가 단순히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닌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하며 평가 방식 지표 개선, 합리적 운영을 통해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